말씀드렸듯이 어제 국정감사 첫째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법사위 국정감사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그러니까 자리를 옮길 것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여야는 시작부터 크게 충돌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질문을 감금합니까? 지금 그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이 증인 선서를 안 하시고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모르고 참고인으로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기준이라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 약 90분 동안 침묵하면서 자리를 지켰던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어젯밤 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다시 법사위를 찾아갔죠. 자, 여기서 대선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 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여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 그리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나 희화한, 좀 뜬금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을 바꿔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본질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악플 다는 사람이 국회 출석을 해서 했다라고 할 정도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저는 경악스러운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여야 공히 저는 문제 지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해정명령을 즉답적으로 하지 않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장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전해드리고요.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 개별 법관들은 재판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표하거나 언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법 32조 2항에 따르면 이 재판 법원에 대한 그런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할 수 없고 네.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지금 국회도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도 위법한 그런 발언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대법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사 진행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감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입법부가 법사위 회의장에 불법적으로 대법원장을 감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상황만 보더라도 내일 현장 국감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저런 질문, 수준 떨어지는 질문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뭐 감금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감금이 아닙니다. 이 대법원장도 87년 이후에는 사실 사법권의 어떤 독립을 지켜주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관례적으로 인사말만 하고 갔잖아요. 네. 근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87년 이전이든 이후든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어떤 편파적인 대법원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렇게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일단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물론 저러한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도 있지만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90분간 침묵만 지키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판결과 이례적인 판결 속도와 뭐 지기현 판사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소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네.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장 국감을 가게 되면 사실 어제와 같은 모습보다는 좀 더 좀 세련되고 좀 품격 있고 형식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유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라는 눈살 찌푸리는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 내일 핵심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지금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대법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대법관을 증언하기 위해서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1조 4천억 들어요. 근데 대법원장의 이 집무실이요 공용 공간까지 합치면 150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 한번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또 정말로 대법관이 판결을 하는 것인지 대법원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이 대신해서 판결하는지 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자 위에서도요, 정말 어이없는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른바 배설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아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외국 계약이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자, 우리 품격을 자, 우리 자 잠깐만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 인품을 담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정치의 절반은 말이다. 과연 저런 말들이 오가는 정치의 장이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드네요.